그레이스 켈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화 속 공주였던 인물로 기억되곤 합니다. 차분한 미소, 흐트러짐 없는 태도,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얼굴. 하지만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우아함으로 보호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성공할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집안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성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기보다는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어릴 때부터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감각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연기는 그 갈망을 가장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연기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배우라는 직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연기는 꿈이었지만 동시에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말이 적고 조심스러웠던 그녀가 연기 속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해졌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이를 잃지 않는 연기는 곧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녀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화려함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과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그레이스 켈리에게서 단순한 미모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외면 아래 숨겨진 긴장과 불안,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매력. 그레이스는 히치콕의 카메라 앞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완벽한 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외모, 고급스러운 말투, 절제된 감정. 그 이미지는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미지가 너무 완벽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인간으로서 흔들릴 여지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성공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실망시켜서도 안 되며 기대를 깨뜨려서도 안 된다는 부담. 그레이스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안으로 숨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만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 역시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연애는 늘 화제가 되었고 선택 하나하나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조차 이미지 관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삶. 그녀는 점점 사적인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전혀 다른 세계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모나코 왕자 레니의 3세와의 만남은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와 유럽 왕실의 결합. 사람들은 이것을 현실이 된 동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레이스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제는 배우가 아닌 한 사람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결혼은 화려했고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동시에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배우로서의 삶을 사실상 마감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왕비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삶은 철저한 규범과 책임의 연속이었습니다. 말투, 옷차림, 표정,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도 규칙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유는 줄어들었고 역할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으로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우아한 왕비로 기억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오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연기를 그리워했는지 다른 삶을 상상했는지조차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감당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끝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어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쌓인 긴장은 어느 순간 사고라는 형태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순간조차도 그녀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인간 그레이스보다 상징 그레이스가 먼저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해야만 했던 사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자유보다 책임이 컸고 감정보다 역할이 앞섰던 인생. 그 안에서도 품위를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동화 속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했고 감내했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이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결혼과 동시에 세상이 부러워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 보였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아카데미 수상자, 그리고 유럽의 왕비. 겉으로 보기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모나코에 도착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규칙은 생각보다 엄격했고 자유는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감정을 드러내도 되는지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품위가 먼저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왕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완벽함을 기대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왕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왕비, 언제나 침착한 왕비. 하지만 그레이스는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시선 속에서 그녀는 홀로 적응해야 했습니다. 익숙했던 카메라 앞보다 왕실의 식탁이 더 어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기는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배우로서의 삶은 결혼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시나리오 제안이 와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도 모두 거절해야 했습니다. 왕비는 스크린에 서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내려놓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은 더 단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품이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그리워졌고 왕실에서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그녀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공식 행사, 외교 일정, 국가 이미지 관리. 그녀의 하루는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완전히 혼자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공간에서 숨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서 너무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왕비와 국왕이라는 역할은 부부보다 앞에 놓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불만도 외로움도 후회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왕비에게 감정 표현은 약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침묵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아이들은 그녀에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왕비가 아니라 어머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역할이 아닌 감정으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녀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전설처럼 소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 동화 속에서 나온 여자. 하지만 그 수식어 어디에도 그녀의 불안과 고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선택한 대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스스로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판단받는 대신 감당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날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이동하던 중 차는 길을 벗어났습니다. 세상은 갑작스럽게 멈췄고 그레이스 켈리는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됩니다. 이번에는 침묵으로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수많은 해석과 추측이 뒤따랐습니다. 우연이었는지, 피로였는지, 감정의 무게였는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의 삶이 결코 동화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빛나는 선택 뒤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그림자를 끝까지 혼자 견뎌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을까?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후회와 선택은 늘 함께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두 감정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우아함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킨 존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유지한 균형. 그 선택은 외로웠지만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그렇게 왕비로 남았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공식 석상에서도 그녀는 늘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고 선택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아함이라고 불렀지만 그 침묵은 어쩌면 가장 조심스러운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에는 늘 두 개의 얼굴이 공존했습니다. 세상이 바라본 얼굴과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얼굴. 카메라 앞의 그레이스와 조명이 꺼진 뒤의 그레이스는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간극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녀는 배우의 삶을 포기한 것을 후회했을까? 그러나 후회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엔 그녀의 선택은 너무 복잡합니다. 사랑이었고 책임이었고 동시에 희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충분히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자유를 내려놓는 대신 안정과 역할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재능보다 국가와 가족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세상은 다시 한번 그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너무 이른 끝, 남겨진 질문들.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해석당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녀는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스스로를 전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그 책임은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를 견뎌낸 태도가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녀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지 아름다운 배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나는 선택 뒤에 숨겨진 침묵, 말하지 않고도 감당해낸 시간, 그 인간적인 무게가 지금의 우리에게 닿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정히 세웠습니다. 그 태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기억됩니다. 배우로서가 아니라
선택을 끝까지 견뎌낸 한 사람으로서 카메라는 꺼졌고 왕관도 내려놓아졌지만 그녀의 침묵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품은 사람. 그레이스 켈리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